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장려의 여러 경력 중에는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스마트폰 앱을 만든 것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학생 경연 대회에도 출품이 돼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그런데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에도 전문 개발자가 도움을 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개발자는 저희 취재진에게 개발비로 2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시장에 정식으로 출시돼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쉐어리. 시청각 장애인이 앱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사전에 등록된 봉사자들과 연결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앱의 소유권자로 등록된 이는 모두 3명. 그중 1명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입니다. 지난 2019년 한양이 다른 2명과 만들었다고 소개돼 있는데 그 2명은 이종사촌입니다. 이 앱은 미국의 공모대회 2곳에도 출품됐습니다. 한양이 만 14살로 중학생이던 2019년 18세 이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앱 제작대회 테크노베이션에도 출품해 준결승에 진출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대회 홈페이지에서 규정을 확인해봤습니다. 참가 학생은 소스 코드까지 제출하라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럼 이 앱의 소스 코드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 앱의 시연 영상에 노출된 전화번호로 연락해봤습니다. 연결된 남성에게 이 앱에 대해 묻자 자신이 돈을 받고 개발해줬다고 말합니다. 프리랜서 전문가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 플랫폼 크몽을 통해 학생 숙제라며 의뢰받았다는 겁니다. 크몽으로 해서 의뢰받았던 거예요. 금액은 200짜리였고 학생 방학 때 숙제라고 해서 앱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회 규정에 자원봉사자로 멘토가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코드 작성을 포함해 학생이 제출하는 어떤 부분도 제작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 개발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중년의 여성이 온라인 대화로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생이 변호사라나?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얘기했던 거는 서울시에 장애우 앱이 있더라고요. 도움받는 앱. 이 여성으로부터 이미 나와 있던 서울시 장애인 앱을 참고하라는 주문을 받았고 학생들과 앱 개발에 대해 직접 소통한 적은 없다고 이 개발자는 말했습니다. 대회 규정상 주최기관의 동의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고 멘토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앱 개발자는 멘토 등록을 했느냐는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측은 해당 대회에는 사업계획, 홍보 영상, 앱 소스 코드를 출품하도록 돼 있는데 이 가운데 한 후보자 딸은 아이디어, 홍보 동영상 제작에 참여했고 앱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한양이 아이디어를 개발자에게 직접 전달했는지를 추가 문의하자 팀원들끼리 아이디어를 서로 나눴다고 답변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한동훈 후보자 장녀의 스펙 쌓기 의혹이 또 있습니다.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저명한 국제학술대회에도 논문을 냈었는데요. 같이 논문을 썼던 공저자, 이번에도 한 후보자 딸의 온라인 과외 선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지난 2월 전기전자공학자협회의 온라인 컨퍼런스에 낸 5장짜리 논문입니다. 머신러닝 접근 방식을 사용한 우울증 비율의 수행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방글라데시의 한 대학에 속한 한 연구자와 함께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연구원이자 프리랜서, 사업가라는 공저자 마리아 술타나 케아의 프로필입니다. 자신을 컴퓨터공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소개했는데 지난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온라인 링크를 하나 남겼습니다. 클릭해보니 전문 프리랜서를 이어주는 미국 홈페이지로 연결되는데 논문을 대필해주겠다는 브로커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SNS에 적힌 연락처로 방글라데시 공저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된 사람은 같은 전공에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이 공저자의 남편. 자신의 배우자가 1년간 한 후보자 딸의 온라인 과외 선생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He is an online tutor so that he can publish paper. 논문 작성 과정에서 금전이 오갔는지 물었더니 그 부분은 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This is our credential, so I cannot. Why I share with you? 또 한 씨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한 씨가 논문 작성 과정에 무슨 기여를 했는지 물었더니 더 이상 답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국내 인공지능 분야의 한 전문가는 고등학생이 쓰기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지만
국제학회의 이름을 빌려 스펙 쌓기에 활용하려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관여한 바 없는 미성년 자녀의 상세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의 인터뷰가 담긴 미국 인터넷 매체의 기사들. 알고 보니 실제로는 매체에 돈을 내고 실은 거였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봉사활동 홍보를 위해 지역 블로그에 4만 원, 6만 원씩을 내고 글을 게재한 거라고 시인하면서도 글의 내용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딸의 서울시장상 수상 기록이 없다고 답했던 서울시는 오늘 상을 받은 건 사실이고 기록이 누락된 거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임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헤드라인이란 미국의 한 매체에 실린 한동훈 후보자의 딸 인터뷰 기사입니다. 제목엔 한 후보자의 딸을 한국의 소외된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인재로 소개했습니다. 서울에서 송고된 기사의 형식인데 작성자는 없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트리뷴이란 또 다른 사이트엔 젊은 리더십 시리즈의 하나로 한양의 봉사활동 경력과 수상 실적 등을 소개하는 장문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작성됐는데 이 기사 역시 작성자는 편집팀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홍보 대행 사이트를 찾아가 보니 뉴욕 헤드라인은 $40, 로스앤젤레스 트리뷴은 $65면 기사를 실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 인터뷰가 아니라 이른바 스펙 쌓기용 허위 기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동훈 후보자는 해당 매체는 정규 언론이 아닌 지역 인터넷 블로그라며 딸이 봉사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건당 4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인터뷰 형식의 글을 실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글 내용 자체는 모두 사실이고 해당 글을 입시에 사용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 양이 돈을 내고 기사 형식의 글을 실은 사실은 인정한 셈입니다. 해당 매체에 한 후보자의 딸이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다고 돼 있는 데 대해 앞서 서울시는 MBC에 수상 내역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늘 지난해 한 양이 봉사협동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고 정정했습니다. 당초 수상 내역이 없다고 밝힌 것은 시스템상 누락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등학생인 한 후보자 딸이 지난해 2달 동안 논문 5개를 작성했다며 부모 찬스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는데 한 후보자는 논문이 아니라 에세이 등을 모은 4-5쪽 분량의 글이라며 의도적인 왜곡 보도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후보자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에 대해 민주당은 허위 스펙 쌓기라며 몰아붙였고 한 후보자와 국민의힘은 문제될 게 없다고 방어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한동훈 후보자 딸의 입시용 스펙 쌓기에 대한 공방은 어젯밤 질의에서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후보자의 명확한 사과를 거듭 요구했지만 한 후보자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습니다. 죄송했다, 부족했다, 유감이다 그 말씀 못 하시는 건가요? 제가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 표현을 하는 건 안 되나요? 국민들께. 저희 마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청문회에서도 한 후보자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한 후보자는 대필은 아니고 입시에 사용한 바 없어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섰습니다. 단순한 스펙 쌓기가 아니라 불법이나 탈법의 의혹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케냐 작가가 대필했다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고요. 원어민 튜터로부터 도움을 받았 적은 있는데 그 사람하고 뭘까 하는 건 전혀 아니다. 스펙을 쌓는 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불법이 있다든지 공정하지 못하다든지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지. 한 후보자 딸이 한 기업으로부터 노트북을 지원받아 한 봉사활동을 두고서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이 회사 임원이 같은 동문이어서 기부를 해준 것 아니냐. 그 기업에서 폐기 처분할 불용 용도의 노트북을 기증한 것인데요.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후보자는 가족이 운이 좋고 혜택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반칙과 위법은 아니라고 반박한 겁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가 검사 시절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적용한 기준을 한 후보자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다 알다시피 70회가 넘는 압수수색 했어요? 과잉수한 거죠? 검찰이 함부로 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조국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하여튼 했는지 수사- 그게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한 후보자의 청문회는 차수를 바꿔 오늘 새벽 3시 반까지 진행됐지만 한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제대로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